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필통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필통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찾아뵙지를 못했네. 아유, 근데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바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안 바쁘면 막 불안해, 사람이. 네, 네. 몸도 많이 안 좋아서. 아이고.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자, 오늘 필통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의 제목은 잘해주는 사람을 믿지 마라. 오? 잘해줄수록 잘해주는데 위험하다. 그렇죠. 잘해주는데 이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근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항상 있거든요. 그죠? 그럼요. 예.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필통이죠. 이 얘기는 제가 옛날에 잠깐 일했을 때 만났던 이제 친한 형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또 이제 시들모에 참여를 오래 안 하다 보니 네. 소재거리가 없는지라 슬슬쩍 물어봤습니다. 형님 요새 뭐 옛날이든 뭐든 재밌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10년쯤 더 됐는데 이 형님이 이제 옛날에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시는데 옛날에 부동산 일을 하셨어요. 오, 예. 부동산 일을 하셨는데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자기 또래랑 비슷한 그 형님이 지금은 이제 30대 후반이신데 네. 그때 10년 전이니까 20대 중후반 정도 되셨죠. 손님을 딱 만나 뵀는데 자기랑 나이 또래도 비슷한 남자분이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뭐 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갑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되게 사람 말도 잘 들어주고 되게 사교성이 좋더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일을 한 오늘의 주인공 형을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똘비 형이 방을 소개해주고 하다가 얼떨결에 이 상대방 분을 A라고 할게요. 이 남자분을. 이 A랑 친해졌대요. 친해져가지고 가끔씩 술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가끔씩 전화도 하고 뭐 그렇게 그냥 친하게 지냈답니다. 근데 계속 친해서 만나보니까 나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똘비 형이 이 사람 일하다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A가 우리 똘비 형님한테 그랬대요. 이 A가 똘비 형님보다 한 살이 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똘비 형님한테 형 우리 이제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여행이라도 한번 가자. 우리 둘이 뭐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긴 해도 여행은 한 번도 안 갔지 않냐. 그러길래 좋다. 여행 한번 가자 해서 갔답니다. 뭐 어디로 가냐 뭐 난 뭘 가져가야 되고 여행 장소는 어디고 뭐 이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요 A가 똘비 형님한테 형님이 그동안 나한테 잘해주신 것도 있고 집도 매번 잘해주시고 나한테 사준 것도 많으니 요번 여행은 처음이지만 내가 한턱 쏘는 입장으로서 형님 몸만 오셔라.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된다. 똘비 형님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의심을 안 했답니다. 워낙 친하게 지내는 것도 몇 달 되니까. 그래서 오케이 나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디 하니까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라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몸만 가지고 다음날 A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장소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길래 그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A 집 앞에서 만났대요. 만났는데 저는 생각했거든요. 형님 그래도 뭐라도 들고 가셨어야지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왔대요. 진짜 그냥 딱 지갑, 핸드폰, 옷 끝이랍니다. 갔는데 이 A가 그냥 차를 쓱 끌고 오더니 타라 그러더래요. 탔대요. 탔는데 뭐 우리 어디 가냐 이랬까 똘비 형님한테 A가 형 우리 맨날 도심 속에 이 갑갑한 이런 거 벗어나서 농촌으로 공기 좋고 풍경 좋고 맑은 데로 가서 1박 2일로다가 쉬고 오는 거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우리 할머니 댁인데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바베큐도 구워먹을 수 있고 공기도 좋고 뭐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역이라도 알려줘. 뭐 어딘데 이럴까? 제가 경상도라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그래서 오케이 좋다 가자 해서 갔답니다.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네, 쭉 가는데 이제 집을 가니까 집이 끝내주더랍니다. 농촌과는 어울리지 않게 전원주택인데 상당히 고급지고 다 통나무로 지었대요. 할머님이 되게 좋은 데 사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똘비 형님이 A한테 물어봤대. 야 A야 요 할머니 혼자 사시냐?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데 가끔 저도 놀러오고 그래요. 그랬답니다. 뭐 의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짐 풀어놓고 하니까 집이 1, 2층으로 되어 있대요. 1층은 이제 가끔씩 오면 쓰는 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주방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해놓고 창고 같은 데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똘비 형님이 A한테 야 A야 2층은 뭐야? 그러니까 2층은 할머님이 사시는 안방이라는 거예요. 안방이랑 뭐 베란다, 또 자재 뭐 창고 같은 거 넣는 방. 뭐 그랬으니까 그렇구나 했는데 A가 똘비 형님한테 그런 말 했대요. 형 근데 2층에 웬만하면 올라가지 마세요. 딱 그랬답니다. 그거에서 똘비 형님은 남의 집이고 할머니 혼자 쓰시니까 괜히 올라갔다가 좀 실례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안 올라가야겠다. 올라가지 말라 할까 뭐 안 올라가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짐 풀고 나와서 그 밑에 저수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수지에서 낚시도 좀 하고 와서 밥도 좀 먹고 이제 고기 구워 먹으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 집인데 할머니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A한테 너희 할머님은 언제 오시노? 이러니까 볼일 보고 나중에 오시겠죠 하더랍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찰나에 고기 먹고 이렇게 있는데 저녁 한 9시쯤 차가 한 대 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뭐야 했는데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한 분 내리시더랍니다. 근데 딱 봐도 우리가 할머니를 생각했을 땐 흔히 우리 할머니 이미지를 생각하면 허리가 구부정하게 그리고 인자하신 뭐 하얀색 머리, 모글머리 그렇죠. 파마를 하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니더랍니다. 나이는 한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추정되는데 키가 굉장히 크시더래요. 그리고 눈매가 일반적인 동네 아주머님들의 눈빛이 아니더랍니다. 상당히 매서웠다고 해요. 보기만 해도 뭔가 아우라가 펼쳐지는 그런. 그래서 뭐 인사는 했답니다. 할머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똘비 형님이 안녕하십니까 여기 A군 아는 친한 형 누구누구입니다 하니까 할머님이 씩 웃으시면서 아이고 얘기 많이 들었다고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놀다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셨답니다. 똘비 형님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뭐 자기한테 위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이 A라는 사람도 평소에 자기랑 친했으니까. 근데 의심은 조금 됐대요. 할머님이 저렇게 졌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좀 찝찝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왕 놀러 왔으니 열심히 놀아야겠다. 고기를 구워 먹는데 정말 너무 좋더래요. 날씨도 선선한 게 뭐 개구리 우는 소리, 바람 불고 그 탁 트인 풍경에서 딱 쉬는데 너무 좋더랍니다. 그러고 이제 또 술이 빠질 수 없겠죠. 술을 딱 가져왔는데 술이 그날따라 너무 잘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술을 딱 먹고 근데 똘비 형님이 말술이에요. 술을 굉장히 잘 자시는데 그날따라 뭔가 좀 빨리 취하더랍니다. 기분이 좋아서 좋으니까 빨리 취하는구나. 오늘 그래도 적당히 먹어야겠다.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하게 먹고 다 치우고 집에 들어오니까 한 오후 11시쯤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뭐 씻고 자야겠죠. 근데 다 큰 남자끼리 좀 침대에서 부대끼게 잘 바에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똘비 형님이 A한테 그랬대요. A야 너는 네 방에서 자고 나는 거실에서 그냥 이부자리 하나 깔고 대충 자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A 형님이 형 내 방에서 자라고 형이 침대에 자라고 내가 거실에 잤겠는데 미안하더래요. 준비한 것도 해온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 얻어먹기가.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둘이 막 이렇게 네가 자라 내가 자라 막 하다가 결국에는 똘비 형님이 거실에서 그냥 잤답니다. 자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래요. 술 먹고 들어왔을 때는
되게 피곤했는데 씻고 나서 이렇게 딱 디비자 하려고 누우니까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구름 과자 하나 태우고 자야겠다. 그래서 구름 과자 하나 딱 태우려고 나갔는데 2층 집이라 그랬잖아요.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이 무슨 우리 정육점 생각하는 불 아시죠? 그런 이제 정육점 가게에 있는 핑크색 뭐 그런 계열의 불빛, 그런 불빛이 켜지길래 뭐 무드등을 저런 걸 다셨지? 이러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A 분도 안 자고 있었대요. A라는 사람도. 이제 A 형이 똘비 형님 빨리 자라, 주무셔라. 그래서 똘비 형님도 자야겠다 하고 그렇게 자려고 딱 누웠답니다. 그리고 A 형이 자는 소리가 들렸대요, 방 안에. 이렇게 그 형이 잘 때마다 코를 되게 심하게 곤답니다. 그래서 똘비 형님이 생각을 했대요. A도 피곤했나 보다. 저 정도로 잘 정도면. 근데 이 형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여러분들 술 많이 마시면 목마르신 분들 있잖아요. 화장실도 한번 갔다가 물 마시고 진짜 누워서 핸드폰 보다 자야겠다. 이렇게 해서 물을 딱 먹으려고 주방으로 가는데 2층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근데 일반적인 전화하는 소리는 뭐 전화하실 수 있잖아요. 뭐 할머니가 전화, 그죠? 근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듣고 싶더래요. 술 기운도 있고 원래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으니까. 본인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답니다. 물을 한 잔 먹고 무슨 대화 하나 그러면 안 되지만 엿듣고 싶었대요. 뭔가 너무 궁금하더랍니다. 솔직히 50대인데 할머니인 것도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계단을 다박다박 천천히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님이 계시는 걸로 추정되는 방 안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닫이 그렇죠. 문이었대요. 네. 문이 전부 다 미닫이 문이었는데 이렇게 귀를 싹 대고 들었답니다. 무슨 내용을 하는지. 근데 이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었답니다. 딱 전화를 하는데 이제 들어가서 귀에 대는데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근데 갑자기 여보세요? 그러면서 뭐 만약에 뭐 황 사장이라고 칠게요. 황 사장 그러면서 함께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볼래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한계지? 이러고 다시 들었답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본인 얘기 같더래요. 나이는 20대 중반이고 남자애고 애 건강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가족력 봤는데 깨끗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뭐지? 했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똘비 형님이 어렸을 때 고아원에 맡기셔서 자라신 고아예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본인 혼자예요. 그거를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할머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서류 봤는데 혼자네. 이 말을 딱 하더래요. 그러고 에이 뭐야 설마 내 얘기했어? 했는데 끝까지 들었답니다. 뭔지. 또 다시 어딘가 전화를 하더래요. 여보세요 하더니 난데 구경할 거면 구경하고 너가 봐서 괜찮을 것 같으면은 너가 가서 골라가. 내일 와. 이러더랍니다. 이 도대체 뭔 대화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있기에는 뭔가 불안하더래요. 그리고 할머님의 발걸음이 문 쪽으로 향하길래 여기 2층 문으로 돌아가는 자리에 사각지대 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방문을 열어서 고개를 내밀고 좌우로 흔들어도 똘백님 보이지 않을 그런 시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몸을 이렇게 숨겼답니다. 옆방 비슷한 이렇게 폭 들어가는 자리에. 근데 할머님이 슥 둘러보시더니 문은 탁 닫더래요. 점점 더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똘비 형이 머릿속에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를 지금 나가야 되나? 나 지금 여기서 도망가야 되나? 내 얘기인가? 이게 아니겠지. 뭐 영화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A가 형님 여기서 뭐예요? 딱 이러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뭐야 니 왜 여기 이러니까 아니 형 내가 2층 올라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님.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 왜 올라오셨어요 형? 이러니까 아니 잠도 안 오고 이러면 안 되지만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뭐 이렇게 막 횡설수설 했답니다.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둘러댔대요. 잠 안 와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냥 A가 그냥 평소와 똑같이 그냥 웃으면서
아이, 형, 뭐, 빨리 주무세요. 뭐, 무시하셨어. 막 그런 식으로 재우더랍니다. 근데 물을 마시기로 했는데 물을 안 마셨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A가 물을 2잔 딱 터오더니 우리 형 막 입에서 술 냄새 나는 거 봐라. 아유, 물 한 잔 먹고 우리 자요 이러더래. 그래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대요. 그러고 물 마시니까 좀 살 것 같다 이러고 누웠답니다. 근데 누우면서도 생각을 했대요. 나 여기서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차키 어딨지? 근데 A가 똘미 형한테 뭐래 그랬냐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치자고 나가보니 그냥 밖에 나가면 논밭 있고 깡촌이고 거기가 촌에서 더 들어가는 촌이었답니다. 마을에서 더 들어가는 진짜 말 그대로 깡촌인 거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뭐 차가 있기도 해요. 뭐 택시 부르면 택시도 뭐 못 오죠. 10년 전이니까 뭐 카카오 택시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잤대요. 눈을 탁 떠보니까 시커먼 방이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나 여기 왜 있지? 그래서 일단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의자가 그냥 의자가 아니라 밑에가 콘크리트 바닥인데 의자도 같이 콘크리트에 박혀있더래요. 그리고 자기 다리는 밧줄 같은 걸로 묶여져 있답니다. 손은 묶여져 있진 않지만 이렇게 손목을 감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묶여서 뒤로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뭔 상황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바지에 뭐 핸드폰이 있나 하는데 눈 떠보니까 본인이 빤스 한 장 걸쳐있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직감을 했답니다. 어제 한 전화가 내 이야기였구나. 이거였구나. 나 어제 갔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방에 온통 깜깜한데 정말 조그마한 창문 하나 있더래요. 그 창문으로 봤는데 밝더랍니다. 체감상 좀 아침이나 뭐 그냥 낮 정도 됐겠구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무도 안 오더랍니다. 밖에 조용하대요. 네.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밧줄을 풀고 막 생쇼를 해도 안 풀리더래요. 핸드폰이 있으면 뭐 핸드폰에 신고라도 할 건데 뭐 핸드폰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빤스 한 장 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를 한 상태로 하루가 지났더래요. 하루 동안 물도 안 주고 뭐 들어오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튿날에 그 A군이 싹 들어오더랍니다.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데 그리고 정신은 말짱하더래요. 하도 무섭고 긴장하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너 왜 그러냐고 나한테.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장난이 과하지 않냐?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빨리 풀어달라. 했는데 A가 씩 웃으면서 야, 기다려봐요. 뭐 사람이 왜 이렇게 급해?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어이가 없더래요. 그때부터 막 쌍욕을 하면서 너 나가면 내가 너도 죽일 거다. 지금 풀어라. 막 난리 부르스를 쳤답니다. 했는데 그 A형이 딱 웃으면서 형님 잘 들어봐요. 형 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걸어 다니죠. 근데 그 걸어 다니는 사람 하나가 갑자기 없어졌다 쳐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 것 같아?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형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뭘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형 고하잖아. 누가 신경 써? 이러더랍니다. 그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셔. 이러고 탁 나가더랍니다. 그때부터 이거는 내가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겠다. 이야.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을 하고 방 안에 뾰족한 거, 뭐 뭉뚱한 거, 뭐든 손에 집히는 걸 찾아보려고 한들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형이 어떻게 하자 하다가 한 체감상 저녁이 됐대요. 근데 방을 쭉 열더니 할머니가 들어오더랍니다. 네. 요 할머니가 갑자기 아무 말 안 하더니 팔 줘봐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뭐냐고. 당신들 뭐냐고. 나 빨리 풀어달라고. 내가 당신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돈 필요하면 돈 주고 뭐 일하라면 일하고 다 하겠다. 나한테 왜 그러냐.
그랬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정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팔 달라고 이러더니만 팔을 딱 가져가더니 주사바늘 하나 꺼내더래요. 오, 그래서 피 좀 뽑을게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그냥 네 뽑아가세요 이렇게 얌전하게 팔 줘요. 안 주잖아요. 근데 팔에서 피를 뽑으려면 손목을 풀어야 되잖아요. 뒤로 묶여있는 거를. 그 형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나 이거 풀면은 풀어주자마자 다 내팽겨치고 뛰어야겠다 했는데 그 생각이 10초 만에 무너졌대요. 할머니보다 키가 몇 배는 더 커 보이고 덩치가 몇 배나 커 보이는 어떤 뭐 작업복 입고 있는 장정 둘이서 문으로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팔을 딱 잡더래요. 양 팔을 딱 잡고 진짜 정말 못 움직이게. 그 생각이 10초 만에 무너졌대요. 와, 나 이대로 죽는구나 했는데 피를 딱 뽑아가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이러더래요. 그리고 생수 한 병 던져주고 나가더랍니다.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근데 딱 하나 그 형님이 빛을 본 게 뭐냐면 아까 통나무 집이라고 했잖아요. 달빛이 싹 들어오는데 그 장정들이 나가더랍니다. 다 나가고 그냥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나 여기서 죽나보다 하는데 예. 저 앞에 못 하나가 조그맣게 빠져나와 있대요. 저거라도 주워서 창문을 깨던지 문을 뚫고 나가던지 일단 저거 주워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못을 주워야 되는데 의자는 콘크리트 밑에 박혀있죠. 손발은 다 묶였죠. 근데 자기가 이틀 동안 막 발버둥을 치니까 발에 묶여진 밧줄이 조금 느슨해졌대요. 그래서 이 형님도 대단한 게 막 풀으려고 하면 다리에 상처 나잖아요. 막 꺾이기도 하고 아픈데 그거를 다 참으면서 이거 안 참으면 죽는데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막 풀어가지고 살까지 다 찢어졌는데 그 풀었답니다. 풀고 손은 무게했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막 다리에 피가 막 나는데 그때는 그 눈에도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막 못을 뽑았답니다. 근데 저 위에서 누가 도도도도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다급하게 못을 입안에 숨기고 다시 들어가서 밧줄을 그냥 대충 묶여있는 척해서 묶었대요. 묶었는데 그 할머님이 다시 들어오더니 신기한 제안을 하나 하더랍니다. 너 보니까 돈도 많이 없고 뭐 가족도 없고 한데 내가 너한테 두 가지 선택권을 줄게 하더랍니다. 하나는 내가 주는 거를 어디 갖다 놓고 오면 돼. 그럼 내가 너 돌려보내줄게. 두 번째는 흔히 말하죠. 내 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나쁜 짓을 통해 빼가는 거예요. 아, 이해하셨죠? 두 가지 제안을 하더랍니다. 근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제안을 듣겠어요. 근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번을 선택을 했대요. 진짜 내 몸 안에 뭐 하나 빠져나가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던지기라고 하죠. 내가 던지기 맞겠다. 시킨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풀어달라 하더랍니다. 씩 웃으면서 그래? 잠깐만 기다려 하고 다시 나가더래요. 이때다 싶어서 입안에 있는 못을 빼가지고 어쩌지 하다가 창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 군대 가보셨으면 아실 건데 군대 화장실에 보면은 창문 같은 거 있죠. 철창 같은 거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거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은 진짜 여자가 간신히 상반신을 막 옮겨 넣어가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창문이더랍니다. 근데 그것도 잠겨 있었는데 뭐 이렇게 못을 어떻게 막 풀었대요. 그때는 막 절실하니까 다 됐답니다. 근데 그 형님이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키가 작으세요. 단신이에요. 덩치도 그렇게 크신 편 아시고 왜소하시고요. 몸을 막 끄집어냈는데 유리창에 긁히고 막 못에 긁히고 나무에 긁히고 다 필요 없대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이 형님이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미닫이 문이니까 밖에서 잠그더래요. 그럼 밖에서 문을 따고 들어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의자를 뭐 콘크리트에 박혔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밖에서 열쇠가 나는 소리가 들리겠지.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열쇠를 따는 소리가 내 생명줄 연장선이다. 그 시간 끝나지까지 이제 나 여기 나가야 된다 해서
막 나갔답니다. 뭐 얼굴에 피도 딱 긁히고 했는데 그 형님 나가다가 눈을 찔렸대요. 근데 딱 나가니까 눈이 안 보이더랍니다. 근데 심지어 거기가 2층이잖아요.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빤스 한 장 입고 2층에서 그냥 뛰어내렸대요. 딱 착지했는데 다리에서 우득 소리가 나더랍니다. 부러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일어서서 가긴 가야 되는데 눈 진짜 너무 아프대요. 일단 나가야겠다. 일단 나가야 됐다 했는데 여기서 내가 뛰면은 걸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슥 봤는데 그 A라는 사람이랑 할머님이라고 했던 50대 중년의 여자 그리고 장전 넷이서 안쪽에서 뭐 이렇게 지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담배 피면서 본인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똘비 형님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사람들 시야에서 안 보이는 데까지 가기에는 여기가 너무 허벌판 망망대해니까 안 들킨 만큼 걷다가 어디에 숨자. 저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 내가 도망쳤다는 걸 알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거다. 딱 직감을 해서 들어가다가 우리 왜 농수로길 보면은 농수로길 안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런 농수로 길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정말 숨죽여가면서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힘이 나더랍니다. 뭐 맨발 피 흘리고 다 필요 없더래요. 근데 얘기하는 막 똥물 있죠? 더러운 물? 그런 하수도에 숨었대요. 숨어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는데 저기 위에서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몇백 미터밖에 못 왔대요. 저기 위에서 어떤 그 중년의 여자가 찾아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답니다. 그때 생각을 할게요. 아, 나 들켰구나. 나 여기서 걸리면 나 진짜 죽는다. 네. 그렇게 거기서 꿈쩍도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여기 뒤지는 거 시간 문제일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머리를 진짜 눈만 보일 정도로 머리를 이렇게 쭉 내미는데 그 사람들이 차가 안 돼 있었대요. 차가 있는데 차를 이렇게 어디론가 타고 오더니 본인 쪽으로 오더랍니다. 근데 농수로길이 밑에 있으면 차를 본인 바로 머리 위에 딱 세우더래요. 그래서 여자가 내리면서 찾아 이러더랍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더래요.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어떻게 하지? 근데 거기 가만히 숨어 있으면 들킬 것 같더랍니다. 근데 이 형이 진짜 이 형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이 사람들이 차에서 다 내릴 거면 차키가 차 안에 꼽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 형이 도박을 한 거예요. 나 어차피 여기 가만히 있어도 걸리는데 말 그대로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쟤네들 나 찾으려고 지금 다 내려서 온 사방팔방 뛰어댕길 건데 어차피 나 여기 있어도 걸리고 내가 뛰어간다고 한들 이 몸 상태와 이 체력으로는 얼마 가지 못할 거니 차에 차키가 꼽혀있게 빌자. 그러고 슬며시 나가서 봤대요. 근데 본인 머리 위에 바로 차가 있으니까 하늘이 도왔답니다. 차에 차키가 꼽혀있더래요. 이렇게 그 사이드 브레이크 딱 올려져 있고 진짜 차 문도 안 닫았대요. 보자마자 차 딱 타가지고 문 닫은 다음에 뒤에 조수석 뭐 문도 안 닫혔는데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밟았답니다. 와. 밟았대요. 밟았는데 뒤에서 막 뭐라 소리치는데 안 들리더래요. 가가지고 진짜 막 차를 운전을 하는데 손이 막 발발발발 떨리더래요. 네. 어디로 가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나 여기 떠야겠다. 근데 아까 왼쪽 눈을 다쳤다고 하셨잖아요. 운전하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눈에서 피가 나고 있더래요. 눈에 유리가 꼈더래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야죠. 막 밟고 갔답니다. 근데 놀러 올 땐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진짜 깡촌이더래요. 길도 막 녹록길 비포장도로 막 길도 막 여기저기 여러 갈래고 하는데 그냥 이제 어디로 가야겠다 그냥 감 하나로 이렇게 가더래요. 감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2차선 포장이 잘 된 도로가 보이더랍니다. 그제서야 차를 딱 브레이크를 딱 밟아놓고 한숨 돌렸대요.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제서야 차 문을 다 닫았대요. 차 문을 다 닫고 차를 잠그고 그때까지도 차 문을 안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 문은 어디 막 돌에 박혔는지 막 차 문 다 기스 나 있고 막 했는데 뭐 상관없죠.
근데 그때 긴장이 조금 풀리니까 눈이 진짜 너무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차에 대충 뭐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냥 휴지 뭐 있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왼손으로 눈이 여기저기 돼서 피가 계속 나니까 지혈은 해야 되잖아요. 휴지 하나 이렇게 꽉 눌러짓고 운전을 계속 했답니다. 도로로 나가면 뭐라도 보이겠지. 그래서 계속 갔대요. 한 1시간을 더 갔답니다. 길도 모르니까 솔직히 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뭐 내비게이션이 10년 전이니까 있는 차도 있는데 없는 차도 있었더랍니다. 근데 그 차가 또 내비게이션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앞에 경찰서도 아니고 우리 왜 농촌이나 이런 작은 마을 같은 데는 파출소 있죠? 파출소가 보이자마자 딱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소름이 끼쳤대요. A군 차가 파출소 앞에 있더랍니다. 설마 A군 차였는데 남바 보니까 A군 차래요. 오.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 몸이 반응하더래요. A군 차를 보자마자 우측으로 우회전이 빡 해가지고 그냥 쭉 달렸답니다. 쭉 달려서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겠고 네. 지갑 굽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국도를 타고 그냥 나 여기서 몇 시간이든 밟아야겠다. 눈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살아야겠다. 1시간을 더 갔답니다. 갔는데 소방서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소방서도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공공기관이잖아요. 내려가지고 갔는데 막 소방서에 막 그때가 밤이었는데 사람도 많이 없고 하는데 막 문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와. 막 살려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했는데 소방서 안에 상주하시는 일하시는 소방관분들께서 막 나왔는데 똘백님 꼴이 가관이 아니죠. 온몸에는 피가 막 나오고 누가 봐도 큰일을 겪고 온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바로 경찰이랑 같이 동행을 해서 병원으로 갔답니다. 다행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받은 후에 이제 경찰서로 넘어가서 진술을 해야 됐는데 그냥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이 안구에 있는 유리를 빼야 되는데 그걸 빨리 뺐으면 눈이 살렸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정말 안타깝게도 왼쪽 눈이 실명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너무 병원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신경까지 다 죽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살았잖아요. 결국에는 눈은 살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 있는 치료를 받고 살았답니다. 살아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서 뭐 이 일에 당하게 대한 경위라든지 이런 진술 조사를 다 끝내고 이제 그 피해자 이제 똘백님이랑 경찰관들이랑 동행을 해서 그 통나무집으로 갔대요. 근데 그 형님은 모르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충 얘기를 해줘서 결국엔 찾았대요. 찾아서 같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죠. 사람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전에 A군에 대한 이런 신상 같은 거 해야 되나? 뭐 연락처라든지 이 사람들 그걸 다 줬대요. 경찰관 분들한테.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신원조회가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지문도 안 나오고 이 사람 생긴 것과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 조회를 했는데 조회도 안 나오고 지문도 안 나오고 이 사람은 그냥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 이 형님이 부동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방을 보러 온 세입자면 세입자가 계약서를 쓸 때 본인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호 기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뭐 그런 계약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넘길 건데 생전 처음 판본은 남의 이름이더래요. 그래서 이분한테 아니 A씨 이거 본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제가 살 건데 여동생이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 이름으로 집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더래요. 근데 보통 같으면 여동생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동생 그럼 모셔오셔야 되지 않냐. 본인이 직접 계약서 쓰셔야 되는데 근데 또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말고 넘겼대요. 그때 돼서야 이제 아 얘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접수를 해놨는데 물어봤죠. 제가 똘백님한테 그럼 형 범인 잡았어요? 이러니까 야 그거 잡았겠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아직도 못 찾았대요. 미제 사건급으로 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차 남바 조회도 안 나오고요. CCTV로 찍혔을 거 아니에요? 네. 찍혔대요, 실제로. 찍혔는데 대포차래요. 대포차고 그 형님이 타고 나온 차량 조회를 했는데도 안 나오더래요. 대포차랍니다. 그럼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아니 10년 전이라도 과학수사라는 게 있을 텐데 지문이고 뭐고 있을 거 아니냐. 왜 못 잡냐 하는데 핸들이고 뭐고 그 형님 지문밖에 없더래요. 예. 차적 조회도 안 된다며.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예. 모르는 번호로 그 일이 끝나고 한 몇 달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부동산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모르는 분들한테 뭐 세입자라든지 임차인, 뭐 임대 이런 분들한테 많이 전화가 오시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는데 여보세요 이러더랍니다. 근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보세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형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 이랬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니 형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나중에 봐요 이러고 또 끊더래요. 소름이 돋아서 전화기 막 발발발발 떨리더래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그 형이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집도 이사 다니고 모든 걸 다 바꿨대요. 네. 근데도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봬요 한마디 하고 또 끊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이 다시 또 경찰서에 가서 사건 조사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그 전화번호는 뭐 없는 전화번호라고 뜨고, 그리고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전화한 사람이 A라는 증거 가져와라. 근데 전화한 사람이 A랑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물론 대화 내용을 보아하니 무조건 A겠죠. 근데 진짜 A라는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증거가 없으니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이렇게 십몇 년이 흘렀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너무 힘들어서 한때는 막 정신과 상담받고 막 그랬대요. 이건 힘들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웃어 넘기는 식으로 정말 얘기를 하셨는데 딱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필통아, 나는 그 시간이 있고 나서 정말 한 3년 정도를 지옥에서 살았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형님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에서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소름 끼치고 현실적인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예. 형님한테. 어두운 곳에서 잠깐 일하셨던 그분은 이제 카지노에서 일하셨는데 그런 조직과 연관이 돼 있으신 그런 데서 뭐 일을 하다가 그냥 때려친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그 형님한테. 아 형님, 내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주변에 암만 찾아도 이런 얘기 물어볼 사람이 형님밖에 없었어 한다. 형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뭐 나쁜 약이지 이 사람아. 나쁜 약 배달하거나 진짜 그냥 내 몸 안에 있는 걸 꺼내서 갖다 바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쭤봤던 형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나쁜 약을 배달하고 와도 죽었을걸? 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옵션이었다고. 예. 그 선택이. 예. 어떤 선택을 하든 살아서는 못 나가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세상에는 영화 같은 얘기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영화는 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현실에 비하면.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말 그대로 잘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고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아무나 믿지 마라. 라는 뜻을 담기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로 내가 좋아서 아니면 타인이 좋아서 잘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그럼요. 사람이 괜히 잘해주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리고 그 A군이 정말 근데 이상할 정도로 본인한테 잘해주더래요. 그리고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형님 뭐 친한 친구들은 어디 계세요? 뭐 아버님은 계세요? 어머님은 계세요? 했는데 딱 없는 거를, 그러니까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자마자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자세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무서운 일이 있었고,
뭐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고 그만이지만 저는 이런 일을 들었고 그래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야, 아니, 그것도 있어요. 사실 도망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요. 와, 근데 숨이 막, 막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듯한 느낌? 막 안 돼, 그러니까 이 걸리면 안 돼,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이 과정을 이제 뭐 제가 말로 하니까 네. 전달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납치 감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이거 평생 트라우마로 남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형님이 그래서 지금도 차를 운전을 안 하려고 그러세요.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그 형님은 차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차 타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네. 분들 중에서도 납치 감금 돼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 필통님 또 이야기 정말 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언제든지 들고 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드무의 송강 필통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유 없는 호의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잘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연애할 때 특히나 그런 게 많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그렇지만 그 잘해주는데 이런 이유라면 얼마나 무섭고 섬뜩할지 그렇게 조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